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이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통합 문제를 놓고 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여서 당 안팎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호남 중진 의원 가운데 한 분이죠. 이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봤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일단 이전부터 그냥 단도직입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예. 오늘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튼튼한 제3지대를 만들어서 다당제를 구축을 하겠다. 이러면서 뭐 통합의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저는 뭐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합당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거기에 맞는 뭐 제3지대 다당제니 무슨 뭐 지지율 2등으로 끌어올리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 그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성적이 안 좋으면은 점수가 안 나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좀 풀이하자면 외연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중심을 더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오래전부터 네. 우리가 그 40석이라고 뭐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면서 국회에서 또 국정 운영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당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그 취해야 할 걸어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염두에 뒀는지 반대하는 분들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반대를 하려면 대안을 내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인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우리 당내 충분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또 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이끌어가다가 그걸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도자 당대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이한 정치공학적인 접근 가지고는 절대 저는 당의 상태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자. 그리고 뭔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나가자. 그렇게 가다 보면은 또 국민의당한테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그 스스로 그냥 바른정당보다 통합하자라고 애걸 먹고로는 이런 꼴을 보이면은 누가 우리 국민의당한테 믿음을 주겠습니까? 오히려 주도권을 국민의당이 쥐어야 되는데 오히려 요청하는 쪽에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른정당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잖아요. 그 20명 교섭단체를 유지해 오다가 지금 9명인가가 자유한국당으로 귀환을 했고 이제 교섭단체도 무너진 11명 정도 정당이 돼 있고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봐도 또 대여섯 명이 또 자유한국당으로 더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당을 두고 왜 거기다가 자꾸 그 통합에 목을 매는 건지 그분들이 그냥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오겠다라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면은 참 심사하고 평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의원님 관련해서 바로 그 대목과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4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정치 세력 및 인물 교체를 제시를 했는데 혹시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민의당의 그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적폐로 분류될 수도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 바른정당. 비록 뭐 탄핵에 참여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뿌리는 새누리당으로서 박근혜 적폐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통합해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구세력인 것처럼 네, 네. 교체해야 할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정치 세력과 인물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종합을 하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호남권의 중진 의원들부터 물갈이 대상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니 예. 또 자극해서 정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보면은 저는 이 당대표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인가. 네. 근데 만약에 예. 실제로 이렇게 실행 국면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지금 바른정당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합치고 싶으면은. 예. 본인이 나가서 합치라 이거예요. 그 당대표가 자꾸 여기서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예. 거기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예. 바른정당하고 합쳐서 잘 해라 이거예요. 그쪽 가서. 예. 그럼 호남권 의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대표 쪽이 나가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럼 절대 의원님 입장에서는 탈당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정말 그 당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 기준으로.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숫자를 뭐 몇 명이냐 하는 것 자체는 뭐 여기서 밝히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기어이 뭐 의원 확장이라는 명분 속에서 통합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싸우지 말고 잘 하라 이거예요. 나가서. 근데 의원님 요즘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원내 의원의 어떤 세력 분포에서는 안철수 대표 쪽이 소수일지 모르겠으나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뭐 당원 전체로 놓고 보면 그 숫자 그러니까 그 세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러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도 않고 지금 원외 위원장들 중에서도 이 통합에 대해서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원외 위원장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정당이라는 것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 현역 국회의원들 하나하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뭐 형식 논리적으로는 원외든 뭐 원내에 있던 다 같은 지역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정치 현실에 있어서는 그 원내 그 현역 의원들의 그런 뜻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원총회 실컷 하고 나서도 뭐 의원총회는 뭐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다라고 그런 식의 정말 의총 자체를 폄하하는 무시하는 이런 진짜 잘못된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현실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제시된 4대 과제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구도 극복 및 지역감정 치유인데요. 지금 그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누가 말하기도 국민의당 호남정당에도 다 이렇게들 입을 모았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건 참 배은망덕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38석이라는 의석을 얻는 과정에서는 뭐 지역구에서도 23명의 의원들을 당선시켜 주었지만 호남에서 23분. 또 비례대표 우리가 13명을 확보할 때까지는 꼭 호남 지역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 나와 있는 우리 호남 분들이 우리 국민의당에 한번 기대를 걸면서 정당 투표를 해준 결과라고 보는데 그걸 자꾸 무슨 뭐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뭐 지역구도를 뭐 벗어나겠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호남은 지역주의의 피해자입니다. 호남 지역은. 그래서 마치 뭐 호남이 지역주의를 뭐 내세우는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 호남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참 망국적인 지역구도 정치, 지역주의의 희생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호남을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지역주의에 앞장서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내모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 그래도 작년 총선에서 38석이나 만들어준 우리 호남분들을 짓밟는 그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평화개혁연대가 이제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들 모임인 당을 구하는 초선들의 모임, 줄여서 구당초라고는 모임도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통합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통합 반대라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왜 다른 모임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기 지금 평화개혁연대는 이제 재선 이상
그 중진 의원들이 예. 들어 있고요. 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이제 구당초 이제 뭐 당을 구하기 위한 초선들 모임 아마 그런 약자 같은. 예.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 통합 반대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칫 이 평화개혁 연대가 당을 분당 사태로 몰고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든 당이 그런 혼란이라든지 분란을 겪지 않고 잘 수습됐으면 쓰겠다라는 입장에서 예. 아직 그 평화개혁 연대로 뭉쳐져 있지는 않은 것인데 예. 아마 그 깊은 뜻들이 있죠. 거기에 누구라고 해서 이 당이 깨지고 당이 분란을 겪는 경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잘 내부에서 대화하고 소통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통합 반대 이 부분을 혹시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대표 측에서 간과하면은 네. 정말 심각한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의원님, 근데 좀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금 그 안철수 대표 쪽이나 뭐 의원님을 비롯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상 거의 이제 도장 찍기 일보 직전까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냐, 마음이 갈라설 만큼 갈라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차라리 깨끗이 갈라서는 게 나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만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네. 그 헤어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예.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생각 또 앞으로의 어떤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 당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좀 이끌어가는 노력을 해줬으면 쓰겠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너무 그런 통합을 통해서 당을 살려보겠다라는 그런 안이하고 저 한심한 이런 발상을 가지고 당을 끌어가면은 분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경고해 둡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예산 정국 끝나면 이제 정기 국회도 끝나고요. 국민의당 내홍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들 국정감사 한참 와중에 뭐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라는 결국 뭐 하지도 못했지만 말이죠. 이런 걸 꺼내가지고 당을 흔들어 댔었고 또 그런 또 국정감사에 이어서 뭐 예산심의 얼마나 이거 좀 중요한 일입니까? 이 국회로서는. 이 와중에 또 뭐 바른정당과 통합을 뭐 또 들먹이면서 그 힘을 뺐단 말이죠. 여러 가지로. 예산안이 매듭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통합 등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의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좀 진지한 다시 토론이 좀 다시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반대를 하려면 대안을 내놔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본인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우리 당내 충분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또 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이끌어가다가 그걸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대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도자 당대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이한 정치공학적인 접근 가지고는 절대 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이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통합 문제를 놓고 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여서 뭐 당 안팎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호남 중진 의원 가운데 한 분이죠. 이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 연결해서 어떻게 봤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전부터 그냥 단도직입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튼튼한 제3지대를 만들어서 다당제를 구축을 하겠다. 이러면서 뭐 통합의 길을 계속 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합당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거기에 맞는 뭐 제3지대 다당제니 무슨 뭐
뭐 지지율 2등으로 끌어올리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 그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성적이 안 좋으면은 점수가 안 나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학교로 전학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좀 풀이하자면 외연 확장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중심을 더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오래전부터 네. 우리가 그 40석이라고 뭐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은 작지만 단단한 당으로 가면서 국회에서 또 국정 운영 과정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당으로 가는 것이 예. 우리가 그 취해야 할, 걸어야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염두에 뒀는지 반대하는 분들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